아시겠지만 주제가 맞춤형 학습 AI 기반이에요. 이 맞춤형 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AI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실습하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픈 AI GPT를 사용하고 계시면 유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무료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켜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서로 알고 지낸 관계들이 좀 많아서 또 오신 분들끼리는 조금 그래도 얼굴을 조금 익힌 분도 계시고 해서 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오늘 10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10명까지는 사실 우리 그룹 코칭이다. 강의라고 할 순 없다. 그래서 거의 코칭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AI라는 게, AI에 대한 이해나 실제 적용하시고 계신 분도 이게 좀 갭이 커요. 그래서 이 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제가 조금 오늘 좀 보겠습니다. 앞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오늘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조금 진도를 뺐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어쨌든 쉽게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맞춤형 학습에 대한 이해를 좀 기반으로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 이번 달 또 6차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AI를 내 아이의 학습 코치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채팅방이 가능하시면 채팅방 가능하다라고 남겨주세요. 네, 인사도 하시고요. 채팅방에. 네, 채팅방으로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맞춤형이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정보가 좀 필요해요. 각자 실습을 하실 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팅이 좀 원활하면 제가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지금 열정적이셔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8시 4분이니까요. 아마 더 오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꼭 이렇게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핵심 내용을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소개를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하고 다니냐면요. 이 AI를 활용하니까 제가 원래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모든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AI를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AI가 수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있어요. 2020년부터 이 교육의 혁신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수업들이 제가 20년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융합 교육이 됐어요. 융합 교육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인데 우리 아이들은 10년 뒤거든요. 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하면서 왜 우리가 맞춤형 학습의 이 키워드가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 인사도 막 나누시고요. 네, 지금 그러셨어요. 자, 오늘요, 우리가 이거를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냐면,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제가 이 나눔특강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강의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소통을 하잖아요. 저도 부모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40대,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40대 맞으시죠? 아니신 분은 어떡하지? 네. 40대 맞으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교육받았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또 가정 경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과연 부모로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지금이 아니고요. 10년 뒤를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될까라는.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의문이에요. 저는 교육 분야에 꽤 몸담고 있었고, 지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저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하버드 갔을 텐데. 그 정도로 공부할 게 많고요.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매일매일, 오늘 아셨죠? 트럼프 대통령.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 기사를 봤는데 한 세 개 정도 본 것 같아요. 내년에 AI 교과서 도입되는 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교육자로서도 마음 아픕니다. 찢어져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정말, 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인가. 정부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교육부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우리가 보내는 아이들이 학교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 과연 우리가 교육하는 어떤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그냥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각개전투입니다.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가정에서 또 준비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세상이 지금 도래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 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입시 때문에 낙오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AI 등장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예요. AI가 등장했는데 낙오된 학생이 있다? 이거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 저도 오늘은 부모로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성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맞춤형 학습이 중요하냐? 이제는 AI가 등장했는데 맞춤형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교육 격차에서 엄청난 차이. 예전에 그냥 사교육 좀 못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건물 위로 못 올라간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스타일을 부모가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공부할 때 좀 어떤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부분이 조금 이런 물음표 달리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뭘 좋아하고, 뭘 좀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보를 갖고 AI가 도구가 붙어주면은 AI가 잘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습법 자체가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던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좀 편해서. 저는 코칭을 오래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 아프고 답답한 부분이요. 아이들이 학원을 계속 다니는 거. 네, 진짜 입시 때는 불안해서 성적을 올려주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계속 다니는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 그리고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서 아이들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렇잖아요. 12년 공부한다고 쳤을 때 대학을 일단 빼고 청소년기에 초, 중까지는 지금,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입시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은 입시도 조금 조금씩 바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 학원 자체를 다니는 것 자체가 시간 전략에서 이미 지는 게임인데,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요. 근데 학원은 이런 굉장히 이제 위에서 보셔야 돼요.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국어학원도 다녀요. 근데 하루 24시간이에요. 근데 시험때가 되면 국어학원도 더 부르고 수학도 더 부르고 영어도 더 불러요.
평상시보다 더 가야 돼. 그럼 애들 어떻게 돼요?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공부하냐고요. 그만큼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3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지하면 정말 애썼다예요. 너무 애썼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애썼다는 표현이 저절로 나올 정도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때 실패하고 둘째 때부터는 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보통 와서 학원을 단계적으로 그만두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만두면 좋죠. 그러죠. 예,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프로세스, 그거를 습관처럼 갖게 돼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밤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 공부해 보겠다고,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뭐 그냥 그런 시대예요. 평생 학습 시대예요. 근데 평생 학습 시대인데 자기 주도가 안 돼요. 계속 학원 다녔던 애들이 대학 가서 많이 방황해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재수생도 오고 확장됐어요. 근데 걔네들 얘기해 보면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 완전 다릅니다. 여전히 길들여져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너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결론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친구들은 문제 해결을 해 가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AI는 아시죠?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질문 안 하고 뭔가 프롬프트로 명령을 하지 않으면은 결과값이 없는 애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친구랑 대화하듯이 툭툭툭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AI 챗봇 중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거. 다 이렇게 그냥 툭툭 대화하면 되는. 무슨 친구처럼 외로운가 봐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노인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만 하고 AI를 지금 어떻게 자신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할진데 우리 아이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오늘 키워드가 맞춤형 학습이잖아요. 근데 AI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요. 진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방법은 무료예요, 무료. 유료 아니고 그냥 GPT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왜 들죠? 그냥 학원 계속 보내실 것 같은. 네. 자, 그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는 효과적인 질문이 학습을 촉진해요.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질문한다는 거는. 그래서 흥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학습을 하면 당연히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해의 속도도 빨라요. 그 재밌게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AI는 계속 질문 던지고 뭔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성이 있다. 초, 중, 고, 특히 중, 초, 중이죠. 초중. 요 대상으로 AI 연구가 활발해요. 제가 논문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연구 결과 흥미는 다 촉진이에요. 흥미성은 다 올라갑니다. AI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무슨 로봇 게임처럼 생각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피드백. 게임하고 공부하고 똑같잖아요. 요거. 애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가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공부도 내가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질문해서 해결하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모르는 게 생겼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빨리 해결하고 이러면 당연히 학습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히. 근데 이게 안 돼요. 학원에 보내면 당연히 그걸 해결할 줄 알고 보냈는데 학원에 갔더니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다 애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질문을 못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실시간 피드백을 주면은 자신감이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어머님들? 궁금하고 모르는데 수업 시간 진도는 계속 나가고 질문은 못 하겠고 그런 적 없으세요? 학교 다니실 때? 저는 있거든요. 네. 엉뚱한 질문, 약간 그런 거, 약간 분위기 흐리는 질문도 있고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저도. 근데 AI는 너무 잘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주도가 이렇게 즐겁구나를 느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제가 그 관악구의 가족센터도 물론 이제 취약계층이긴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부에게 지원받아서 그 선생님들을 지도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AI를 딱 붙여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 뭐냐면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 애들이 미리 다 선행을 하고 오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이 뭐 그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만 모르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저도 엄마지만 얘기 많이 들려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 참고로 사교육 일체 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만 하나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독서 습관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해놨기 때문에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네, 하루에 도대체 몇 권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이미 습관이 돼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는 융합교육 인재예요. 융합 인재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하나만 딥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세대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인재고요.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은요, 융합이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 네, 영역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사교육비가요, 대부분 뭐냐면요. 물론 다른 것도 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과목이거든요. 영어, 국어, 뭐, 수학, 이 정도가 거의 밀집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비 조사를 해보면요. 사실 그것만 줄여도 여러분들 가정 경영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다른 거를 투자해 주셔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부모로서 이 역할을 좀 한 번 정도 다시 정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학습에 많이 집중하시거든요. 시험 치는 학년이 되면은 이제 성적에 아무래도 눈이 가요. 그리고 많이 불안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돕는다는 개념에서 실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뭐 가정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도울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금 저는 물음표인 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낳잖아요. 요즘 아이들 되게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너무 일반적인 그냥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 애도 하니까 나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를 그냥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춰서 뭔가를 내가 해주고 있는 것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맞춤형 학습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맞춤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교육부에서도 맞춤형 학습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는 것이고,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럼 맞춤형 학습이 안 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라, 사실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 던지라고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건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한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춤형 학습이잖아요. 맞춤형 학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내 자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학년이 몇 학년이고 지금 현재 학습 수준이 어떻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보이는 화면에는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무료 버전 GPT는요, 오늘 GPT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 과목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면 이 아이가 조금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유료 버전은 괜찮아요.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요. 유료 버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무료 버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학년, 그리고 한 과목에 대해서만 우선은 한번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습 스타일이 어떤지. 우리 아이는,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단기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참 장기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애들은 뭐냐, 엉덩이가 가벼운 거거든요. 즉 뭐냐면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경험학습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를 좀 더 선호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에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 그리고 나서 학습 목표를 줍니다. 오늘 이제 이 아이가 좀 배우고 싶은 거. 예를 들면은, 뭐 분수 덧셈을 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4학년 기준이잖아요. 분수 덧셈, 뺄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목표를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죠? 주고 나서 오늘 내가 공부할 거, 수학이면 수학, 뭐 영어면 영어, 과목을 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 목표를 주는 겁니다. 예, 뭐든지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지 AI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맞춤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GPT는 메모리 저장 기능이 있어서 아이가 대화한 거를 다 기억합니다. 이 AI가 지금 현재 우리 기술 수준이. 그래서 충분히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지금 GPT 얘기하고 있어요. 오픈 AI GPT.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 제공하고 질문 생성하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GPT에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5학년 수준의 분수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보통 학습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 부분을 어려워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려면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퉁 쳐서 그냥 얘는 수학이 어려워, 영어가 어려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그죠? 우리 아이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학습 대화를 좀 하셔가지고, 영어의 어떤 부분이 어렵니? 또는 수학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가 어렵니? 아니면 학원 다니면서 이미 선행을 하고 계시면, 선행은 아무래도 어려운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행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의 또 어려운 부분, 또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그걸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지를, 어떤 단원을 적어도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이 맞춤형 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기초 개념부터 응용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생성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또 요거를 갑자기 안 하시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이제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여기 조금 들어온 김에 설명해 드릴까요? 기본 기능. 여기 보시면 GPT-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밑에 클릭하면은 GPT-4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러 가지, 뭐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요약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방면에 아주 좋은 GPT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주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캔버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코딩도 가능하고 글쓰기도 가능하고 글쓰기 같은 경우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5원 프리뷰도 있고 5원 미니도 있는데요. 이 5원이요. 수학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맞춤형 학습에 대한 맞춤형 질문지를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는 어떤 실습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들어가실 때는 5원 프리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GPT-4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웹에서 검색도 바로 가능해요. 유료 버전은 요즘에 잘 찾아주고요. 출처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잘 못해요, 이제 얘.
많이 지금 기술 좋아졌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리고 파일 첨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파일 첨부 기능이 있어서, 이게 아마, 보통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어떤 예시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캔버스 기능 아까 가시면요. 일단은 뭐 글이 한 편이 있어야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글을 하나 긁어와 볼게요.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사실 기능이 좋기 때문에, 어, 기사를 하나 가져올까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제가 띄워놓은 파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 띄워서 제가 긁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글이 좀 있어야지 이제 편집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한두 문장 갖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보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아, 이런 거 보면 좋죠. EBS AI 팽톡 아시죠? 네, 팽톡. 그 논문을 제가 좀 긁어오겠습니다. 그게 해외 논문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음, 네, 이제 보이시죠? GPT 하면. 자, 이제 긁어왔어요. 글이 꽤 길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보내볼게요. 보내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결하게 가독성 좋게 요약해줘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다 긁고 온 건 아니에요. 아, 요약하기가 너무 짧아졌네. 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위 글을 A4 한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보이시죠? 내용이 좀 길어야 돼요. 길면은 이게 이제 글이 쭉 올라오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이게 떠요. 네,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집 제한이 있어요. 편집 제한 클릭하면 제가 여기서 글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여기 뭐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자, 독해 수준이라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좀 바꾸고 싶잖아요.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근데 4학년한테 좀 설명해주고 싶은 예시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 독해 수준을 클릭해서 읽기 현재 수준 유지 또는 더 대학생, 대학원생, 유치원생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유치원생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바꾸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해외 논문에 실린 논문인데, 자, 이렇게 유치원용으로 이렇게 쉽게 지금, 네, 글 보시죠. 어휘가 엄청 쉬워졌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듬기도 있고, 이모지 추가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자, 이건 유료 버전에서 가능해요. 뭐라고요? 캔버스. 자, 그냥 보셔도 뭔가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네. 와, 좋죠. 네, 저는 이걸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온 김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갑자기 좀 들어온 김에 기능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는 GPT-4 여기 와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항상 페르소나를 먼저 입히시면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너는 맞춤형 학습 질문 리스트 작성해 주는 전문가라고 우선은 근데 요즘은요 제가 유료 버전 쓰잖아요. 유료 버전은 이런 거 페르소나 이 정도 안 입혀도 요청하면 잘해줘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방법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유료 버전 하면요 월 3만 원 정도 네, 내면 되고요. 1년 결제하시면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라고 했죠. 그럼 저희가 아까
학생 정보, 내 자녀 정보를 좀 주라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 자녀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분수를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4학년이고 분수를 어려워한다. 그리고, 집중은 잘 하는 편인데, 수학 문제를 오래 풀기 싫어한다. 네, 요런 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말고도 아까 뭐 학습 스타일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돼요. 그죠? 네. 자녀의 맞춤형이니까. 내 자녀의 어떤 강점, 또 약한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뭐라고요? 네, 저는 분수.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해. 네. 자, 이렇게 정보를 주고요. 명령을 해줘야 돼요. 감정 생뚱맞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맞춤의 학습 질문리스트 전문가입니다라고 해놓고 목표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 드릴게요 했잖아요. 그 특정 주제나 대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AI가. 그래서 이제 내 자녀의 어떤 정보를 주고,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4학년, 네, 4학년. 아까 제가 그 했을 때,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그 5학년 수준의 분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줘. 기초 개념부터 응용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생성해줘. 이런 게 있었거든요. 프롬프트.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네,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학년으로, 네, 4학년 맞춤학습 질문 리스트를 생성해줘. 갑자기 이게 왜 안 움직이죠? 갑자기 커서가 안 움직이네요.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계세요. 네. 생성해줘. 4학년 맞춤 학습 질문 리스트를 생성해줘. 분수의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생성해. 이렇게 일단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게 안 먹네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음, 네, 온라인 환경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4학년이고 분수를 어려워해. 네, 일단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맞춤 학습 질문 리스트를 생성해 달라. 네, 그래서 지금 분수의 기초 이해 뭐 쭉쭉 해가지고 아마 심화까지 네,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초 이해 부분에 이 문제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진짜 기초 이해가 안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뒤에 뭐 중간중간 있고 심화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거를 파악이 되면, 우리 아이가, 뭐, 분수기초 이해 뭐, 3번 질문에 답을 잘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한다라고 이 친구한테, AI한테 정보를 줘요.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른 또 방법을 설명해 주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지를 뽑아봤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는 우리도 몰라요. 근데 물어봤는데 어쨌든 뭔가 답변을 하겠죠? 근데 그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제공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자녀가 기본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했다. 아까 뭐 제가 얘기했던 기초 부분에 분수 기초 부분에 답을 못했다. 그러면 이 AI가 보충 설명과 함께 쉬운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형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친구랑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자녀 정보를 가볍게 주고 질문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분수 기초이해 파트에서 아이가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어렵다, 잘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요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음, 위, 분수 기초, 잠깐만요. 분수 기초, 갑자기 왜 영어가 자꾸 될까요? 분수, 네. 분수 2의 기초 2에서 3번 질문에 답변을 자녀가 잘 못했어라고 그냥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음, 도움을 줘야 할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I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라고 알려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는 아이가 이제 부모가 준비가 됐다면 부모가 옆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것을 학습 코치처럼 인지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 AI한테 질문하는 거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데 아이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가 어렵고 뭐 막 이렇게 넣는다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버벅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거쳤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있고 그래서 아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정확하게 맞춤형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습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 활용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기준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래도 어렵다고 해라고 한번 해볼게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 좀 더 쉽고 흥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I가 메모리 업데이트 되면 뜨죠. 그죠? 이 업데이트 되는 거는 무료 버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계속 이것이 학습 코치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람의 학습 코치는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진도 나가다 보면 얘가 어떤 단원에서 어려워했고 어떤 문제 유형을 어려워했으며 또 어떤 문제가 많이 틀렸었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AI는. 그래서 가장 아이가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물어보면 내가 그 단원에서 뭘 어려워했지?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을 가장 잘 못 풀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 뭘 잘해야 될까요? 잘 못하는 거. 그 못하는 걸 찾아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못하면 학원을 보내도 시간이 낭비되죠. 잘하는 거 매번 풀어보면 뭐해요? 아이는 학습량은 많지만 아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학습 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죠? 그걸 아는 영역으로 옮겨놔야 성과가 나오잖아요. 아주 쉬운 부분이죠, 이거는. 포인트죠. 근데 학원을 보내면, 진도 나가고, 또 아이들마다 그 시스템이 있어요, 학원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만약에 놓치고 간 단원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고3 되면은 사실 이제 진도 다 거의 다 나가서 이제 복습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수능 공부가 전범인데 어떻게 다 합니까?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럴 건데 맞춤형 학습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시면 보세요. 미션 기반 분수 탐험 게임 이래서 목표는 뭐고 설명을 합니다. 점수 획득 게임 이래서 또 게임별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아이가 얘랑 이제 교감하면서 이제 실제 수학 개념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1번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 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파트는 GPT-4 말고 아까
제로 원 거기가 잘하는데 지금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줬어요. 자, 그러면 그냥 문제 내줘 이러면은 아이의 맞춤형이 안 돼요. 그쵸? 그냥 뭐 분수 덧셈 문제 내줘 이러면은 맞춤형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 질문 리스트에 따라서 부족한 걸 찾아냈고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했어요.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했어요. 좀 게임처럼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내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춤형 문제인 거예요. 자, 어머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답답한 게 또 있어요. 이제 기술 발전을 하니까 공급은 많이 되죠. 예를 들면 밀크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요즘에. 그쵸? AI 다 들어와 있어요. 챗봇도 막 수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뭐 구몬도 애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홈런,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대교도 하고. 그런데 제가 코칭하면서 많이 느껴요. 뭐냐면 학습 계획을 짜는데 이때는 뭘 할까? 이러면 초등학생들 뭘 하는 줄 알아요? 구몬해요. 홈런해요. 밀크티 해요. 아니, 아니. 그래서 밀크티에서 뭘 하냐고. 무슨 과목을 하냐고. 무슨 단원을 배우냐고. 그리고 뭐 문제를 푸는 거야? 아니면 개념 설명을 듣는 거야?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자, 뭐냐면요. 뇌의 인지 구조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밀크티하고 홈런하고 구몬하고 그 방식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인식할 때 그냥 숙제처럼 하니까 저 구몬 많이 했는데요. 구몬에서 뭘 했는데? 밀크티 했는데요. 밀크티를 뭘 했는데? 이게 공부인가요? 그쵸? 그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뇌처럼 사용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요. 어, 이걸 하려면요. 인공지능을 뇌처럼 사용하는 단계까지 가려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밀크티를 하고 구몬을 하고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안 돼요. 아직 준비 안 된 아이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학습 효과가 있을까?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실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실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를 통해서 교육의 본질에 맞춰서 그 능력이 배양되는 것일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도구라고 디지털 도구처럼 사용한 단계가 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검색이시죠? 근데 사실 검색 경쟁이 있어서 챗 GPT도 아까 우주 이렇게 지구본처럼 생긴 거 서치 GPT가 등장했어요. 지금 퍼블리시티나 검색 엔진하고 엄청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구죠. 그 정도 도구. 근데 이제 비서로서 또 인공지능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그쵸?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와 있어요. 예. 지금 오늘 저희들이 했던 것도 나름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나면은 학습 코치가 어떻게 보면 나의 수학 비서, 과학 비서, 수학 코치인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업무할 때도 비서가 필요하잖아. 있으면 좋잖아요. 맨날 보고서 써주고, 막 계획서, 사업 계획서 써주고, 뭔가 이런 거 서류 막 다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이제 초입 거의 다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에이전트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요, 이 확장이에요. 제가 그 박사님들하고 디스커션 많이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사실 한 분야의 박사고 그 분야에 오래 강의 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확장내 느낌이다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초중 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이 뇌가 아직 발달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확장내까지 사용하는 단계는 아직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확장내까지 사용하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인학습자로서 확장내까지 가면요, 아마 각 업무 분야에서 날아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멜리츠 학습에서 원리가 개념 학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심화를 해야 돼요, 심화를. 우리가 독서를 왜 하죠? 독서? 아이들 정말 요즘 문해력도 너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도 많이 쌓지만 자연스럽게 쓰는 어휘나 이런 문해력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글쓰기는 좀 따로 연습을 해야 되더라도. 근데 어쨌든 개념 학습을 하려면요, 뭐가 중요해요? 국어를 잘 해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부분이 너무너무 놀란 게 그래요. 이 시간에 무슨 공부하는데? 구몬해요. 밀크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게 뭐야? 그치, 밀크티는 뭐야? 알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왜 자꾸 물어보냐면, 아이들이 자기들은 뭘 하고는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실행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AI 노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뇌가 발달되면서 같이 가는 것도 있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그래서 이 개념학습, 원리학습이 안 되면 자기주도까지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단계들을 좀 설명해 주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메타인지가 컴퓨터랑 똑같거든요.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요. 뭐, 뇌 속에서 또 처리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 쳐봤는데 다 틀렸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입력에서 뭔가 잘못됐든, 처리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됐든, 그 과정을 이 10단계에 녹아낸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게 다 원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심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뒤에 5, 6, 7, 8, 9가 안 돼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식을 쌓았잖아요. 그 지식을 먹고 이거를 내가 출력을 했을 때 가치 창출을 하든지 뭔가 해내야 되는 게 있어요. 퍼포먼스를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사실 이 원리 이해까지 잘하고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이 중간 단계가 아직은 조금 뇌발달상 어렵죠.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그게 발달하고 고등학교 가면서 이게 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은 당연히 되죠.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고 처음부터 이런 학습 단계를 거치게 하면 어떤 걸 배우더라도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한번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또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백지니까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고 하면은 된다. 그래서, 어, 이제 시대의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모방한 거잖아요. 이 AI도 결국은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교육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질문 리스트가 왜 중요하냐? 이게 초입이에요. 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출력도 해보고, 이게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가다가 출력이 잘못됐어. 그러면, 입력이 잘못됐나? 뭔가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내가 뭘 이해를 못했나? 또는 분석을 못했나? 뭔가 과정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래야 학습이 또 완전 학습이 돼서 개념 원리가 다 이해가 돼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질문 리스트는 오늘 그냥 한번 해봤지만요. 모든 과목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학습이 꼭 교과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춤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아이는 잘한다. 잘하면 어때요? 조금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상향 조정해가면서 아이가 도전 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또 너무 흥미가 떨어지면, 별로 어렵지 않으면, 너무 쉬운 것만 자꾸 공부하면, 흥미가 떨어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왜 이게 처음에 중요하냐, 이게 왜 맞춤이냐라고 했을 때, 개별 맞춤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와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를 파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초입이에요. 중요하다, 이게. 근데 부모님들도 이걸 하려면 아이랑 대화를 어느 정도는 학습 대화를 하셔야지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뭘 잘 모르고 뭘 어려워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사이가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직접 가르치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복 학습과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됐을 때. 아이가 계속 그걸 모르면 계속 그거를 반복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너무 지겨워하거든요. 반복 학습들. 근데 그거를 재밌게 AI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흥미도를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